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구역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사연 먼저 소개를 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고 매일 수학학원에 갔었는데요. 그 학원에 다른 학교 남자 학생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나중에는 학원의 다른 남자 학생들까지 흡사해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학원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못생겼다는 이유로 매번 그 친구들은 저를 놀리고 괴롭혔어요. 학원 쉬는 시간에 복도를 지나가고 있으면 귀에다가 대고 못생겼다라고 소리치고, 또 배가 고파서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을 제가 먹고 있으면 그렇게 먹으니까 뚱뚱한 거다라고 하면서 욕설과 함께 저를 놀리곤 하였습니다. 괴롭힘을 못 이기고 제가 학원을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는 학원에서 저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에 카톡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몰래 찍은 제 사진을 저에게 보내서 저를 놀리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애들까지 카톡방에 초대해서 집단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단톡방을 나온 후에 그 남자애를 차단했는데요. 차단해도 다른 남자애들이 다시 저를 초대해서 비웃고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탈퇴하고 어플은 삭제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같은 학교 애들도 아니니까 학원을 그만두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원을 그만둔 뒤에도 카톡으로 이렇게 괴롭히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발생한 거고 저를 괴롭힌 남자애들 학교가 각자 다른데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남자애들이 거의 대부분 저랑 다른 학교 학생인데 신고해도 소용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저를 단톡방에 초대해서 카톡 어플은 삭제한 상황이라 증거라고 할 만한 게 당장은 없는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부모님께 알리고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사연을 지금 한번 읽어봤는데요. 아마 사연을 보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학원을 그만둔다든지 아니면은 카톡을 탈퇴하고 어플을 삭제했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학생들까지 가세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지금 피해를 입은 내용 중에 빵이나 간식을 먹고 있으면 뚱뚱하다 이렇게 하면서 놀렸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학교폭력의 유형 가운데 언어폭력, 또 만약에 이게 다른 친구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다른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듣고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라 그러면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사실은 이것도 학원 측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개인정보를 원치 않는 과정 속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어떠한 경위로든 일단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에 카톡으로 계속해서 괴롭힘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괴롭힘의 내용이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카톡으로 보낸 내용이 욕설이라든가 아니면 외모 비하 이런 내용이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모욕, 명예훼손 성립할 수 있고, 카톡으로 계속해서 괴롭히는 내용이 분명히 우리 친구가 연락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연락을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밤늦게 전화를 하거나 보이스톡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우리 친구의 사진을 몰래 찍은 뒤에 그것을 공유하고 또는 그것들을 때로는 합성해서 다른 친구들이 함께 놀리거나 하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앞에 얘기한 그 스토킹 행위 또는 이렇게 사진을 합성하거나 보내거나 촬영하는 행위 등은 형사적으로도 그 남학생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같이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짧은 기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우리 친구가 지금 이제 입은 피해 중에 상당 부분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싶고, 친구가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발생한 장소가 학교가 아니고 학원에서 발생한 건데 과연 이런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당연히 학교폭력이 해당하고요. 반드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만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학교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신고하면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가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런 내용들이 다 인정이 된다 그러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그 조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이제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증거가 있어서 그 증거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앞에 우리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증거를 좀 확보할 수 있을지 제가 좀 얘기를 해줄게요. 먼저 그렇게 먹으니까 뚱뚱한 거다 이렇게 욕설하면서 놀리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들은 친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사실 확인서를 부탁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그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이랑 당시 상황에 대해서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번호를 알아낸 뒤에 카톡으로 괴롭히고 있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다른 남자애들이 집단적으로 카톡 단체방에 초대해서 놀리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뭔가 학교 폭력은 이제 경찰이나 검찰 수사처럼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이 내용을 억지로 제출하게 하거나 강제로 이것을 가져와서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우리 친구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어쩌면 그 단톡방을 아직 나오지 않은 친구들 중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것은 그 친구의 도움을 좀 받는 것을 일단 추천을 드려요. 물론 우리가 이런 괴롭힘을 당했었다라고 진술하는 그 자체, 우리 친구의 얘기 자체도 증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아마 이 남학생들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학폭위에서 인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해놓고, 그게 정 어렵다 싶으면 선생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면서 그 단톡방에 있던 친구들 이름을 조금 기재를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단톡방의 대화 내용을 확보를 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 요청을 해서 해당 대화 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오늘 보내주신 우리 고민 사연 한번 쭉 읽어보고 답변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친구들 사이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부모님들이 보고 계신다면 우리 아이가 얘기하는 학교 폭력 피해에 대해서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치를 아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학교나 선생님에게 직접적으로 요청하시는 거가 조금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미 피해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해도 이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런 피해를 입었고 이게 내가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그러면 부모님께 얼른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사안을 해결하도록 하고, 부모님들은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증거를 확보하시거나 그 다음에 아이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청소년 보호구역 도움이 필요하면 아래에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